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이제 지난 방송의 주석 달기 이제 부연 설명 편이 될 것 같아요. 제 방송이 워낙 이제 15분 이내로 짧고 그달의 주제를 압축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다 가지치기 하고 빼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만 있지 이제 방송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주제에만 집중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페이팔과 국민은행을 다루면서 이제 페이팔에 대한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야.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셨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약간 논란이 됐던 게 페이팔의 기록이 두세 달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이 표현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오해를 부른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앞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맥락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오해를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페이팔 여러분 딱 들으셔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안이 경찰에서 아무 일 없이 2년 반 동안 묻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찰은 이거를 뭐 배임이나 뭐 사기나 이런 것들을 거의 무혐의 기소 의견으로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근데 검찰에서 다시 보안 수사하라고 넘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꽃미남이 경찰에 가서 이 페이팔을 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할 때 경찰에서 말렸대잖아요. 야, 페이팔 별로 내용 없으니까 너 고발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래서 꽃미남이 그 고발을 접었다는 얘기를 한 걸 제가 방송에 든 적이 있어요. 경찰에 들어간 자료는 빈깡통 자료가 들어간 거야, 페이팔이.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에 대한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페이팔의 이 두 가지의 기능,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이 야로를 불렀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추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야로가 뭐냐? 페이팔의 특수한 기능. 첫 번째. 그 두 가지의 경우 중에 첫 번째, 대시보드. 여러분이 은행 계좌를 열면 첫 화면이 쫙 보이죠? 뭐 계좌 얼마, 뭐 이렇게 보이듯이 페이팔도 딱 써보시면 첫 번째 대시보드가 보입니다. 첫 화면. 그 대시보드는요, 나한테 송금 들어온 돈을 내가 연동되어 있는 내 계좌로 환전을 하면 그 기록은 사라져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전부 다 송금을 하면 앞에 기록 싹 사라지고 나한테 최근 몇 달간 들어온 그 기록만 그냥 내가 건들지도 않고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건들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면서 6월 달에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그 대시보드 몇 달간의 기록만 딱 프린트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페이팔이 뭔지도 모르는 경찰이 딱 봤을 때는 이거 페이팔 얼마 없네? 대시보드에 그 과거의 환전 기록이 지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프린트해서 냈으면.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 페이팔 기록이 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대시보드의 기록이 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기록이 사라진다는 그 언어를 잘못 써서 이제 오해를 부른 거는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사실 활동 내역이에요. 제가 사실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 부분인데 페이팔에서 대시보드에서 사라진 내역은 어디서 그러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느냐? 활동 내역, 액티비티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기간을 설정해서 내가 그 기간을 딱 설정해서 딱 검색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한테 송금한 액수 그거를 엑셀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종원 씨가 촛불 집회 기간 동안에 본인이 받은 거를 낸 게 아니라 사단법인 개국본이 설립된 이후에 자료만 몇 달짜리 자료만 딱 다운로드 받아서 경찰에 넘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페이팔 기록이 얼마 없겠죠. 왜냐? 1월 15일 날 자축 집회한다고 막 돈 걷고 1월 29일 날 사단법인 개국본이 2020년 1월 29일이요. 사단법인 개국본이 설립된 다음 전후의 자료를 6월달 경찰서에 들어갈 때까지를 냈다고 한다면 이미 중요한 집회나 자축 집회한다면서 돈 거둔 거 싹 다 만약에 환전하고 했다고 하면 남아있는 페이팔의 자료는 깡통 수준이겠죠. 얼마 없겠지. 나는 그 자료를 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정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추정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준모의 고발은요 되게 단순해요. 사준모 프로 고발러잖아. 얘네들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발했을까요? 중앙일보 기사만 딱 프린트해서 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준모도 제대로 고발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고발을 했다. 그냥 김남국 잡아보려고.
자, 그러면 그 기사 한 장 오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경찰에 제출했는데 경찰은 그러면은 그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까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전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종호 씨나 이종호 씨 변호사는 법기술을 이용할 수 있죠. 이 사준모의 고발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거는 저 촛불 집회 이건 상관없고 사실 이종원이 실수한 거는 사단법인 개국본이 설립된 다음에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본인의 페이팔 계좌가 같이 그 방송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건 직원이 실수한 거고 자 보라고 사단법인 개국본 이후에 들어온 돈 보라고 페이팔 없다고 돈 별로 자 이런 식으로 경찰을 기망했을 확률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 사건이 왔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정할 수 있는 이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추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3월 19일 이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중앙일보 기사의 개의함 때문이에요. 이 기자의 기사는 이 중앙일보의 기자는요. 사실 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거든요. 왜 촛불 집회 때 개인 페이팔 계정으로 돈 받았어? 후원금 받았어? 이거였거든. 근데 이종원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예전에 시사타파 TV에 개인 페이팔 계정을 썼었는데 이게 사단법인 개국본이 설립하면서 직원이 실수로 그냥 올린 거다. 나는 몰랐다. 나 페이팔 계정 열어본 적도 없고 나 쓴 적도 없고 있어도 얼마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대답이 정확하게 경찰의 말과 일치하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경찰에 낸 자료는 촛불 집회 때 받은 후원금 그 내역이 아니라 사단법인 개국본이 설립한 이후에 얼마 없는 페이팔 자료, 그러니까 깡통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그 변호사는 이 사전모의 고발의 허점을 이용해서 경찰을 기망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제가 볼 때 경찰이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아니했다면 경찰과 짝짝꿍이거나 제 이 맥락의 전후를 설명한 다음에 페이팔 기록이 사라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의 단어의 실수를 이해하셨을 텐데 제가 이 맥락을 설명드렸으면 제가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어도 여러분이 그걸 다 이해하셨을 텐데 그 맥락을 빼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오해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라진다고 했던 건 대시보드에 있는 송금 내역이 사라진다라고 했던 거예요. 환전 기록이 다 끝나면. 그 기록은 활동 내역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의 페이팔의 기능을 가지고 이종원과 그의 변호사가 이 허점을 이용해서 경찰의 이 수사를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추정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 페이팔의 기사가 이렇게 묻혔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의 추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이팔에 지금 굉장히 열폭하고 계신데 사실은요 이종원 씨가 2,500만 원 받았다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종원 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무슨 증거나 말이 거의 99% 구라였잖아. 이 사람 말하는 건 믿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말하고 그 다음날 바뀌어. 페이팔에 대해서 2020년 1월 2일 날 자기가 개국본에 넘겼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틀 지나가서는 6개월 동안 열어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본인이 2,000만 원 했다가 2,500만 원 했다가 맨날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온 팩트와 기사 이 사람의 해명 한 것만 쫙 보면서 그것을 그냥 퍼즐을 맞추시면 돼요. 2,500만 원을 받았는지 이게 사실인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 김희경 씨가, 개국본 김희경 씨가 이번에 정확하게 확인해 줬어요. 개국본 계좌로 이종원의 계좌와 페이팔에 돈은 들어온 적이 없다. 이게 팩트예요. 사단법인 개국본이 설립된 다음에 사단법인 개국본의 자산이 뭐냐? 이종원 개인 자산 출연 4천만 원. 이게 다예요, 여러분. 24만 원 회비랑. 이것만이 팩트예요, 나온 거. 그리고 이게 나중에 문제되니까, 그거 회비였어라고 말을 바꿨지만, 서류상으로 뭐다? 개국본이 설립될 때, 사단법인이 설립될 때 뭐다? 자산금 출연 4천만 원 외에는 이종원 개인 계좌나 페이팔이나 김희경의 계좌에서 전입된 후원금 회비는 0원입니다, 여러분. 0원. 다시 말해서 이 팩트를 가지고 페이팔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건 페이팔이 아니라 국민은행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페이팔은 4개체일 뿐이잖아요. 페이팔의 돈은 반드시 본인의 연동된 계좌로 들어가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연동된 계좌가 뭐겠어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으로 개인 페이팔로 받아서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 그걸 꾹꾹했다? 이거는 단 한 건 하나하나가 거의 진짜 하나님이 와도 못 구할 범죄예요. 환전 기록이 단 하나라도 나오면 촛불 집회 기간 동안에. 근데 저는 나름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건 본인의 개인 계좌거든. 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본인의 빵 사먹는 데 썼는지, 집 사는 데 썼는지, 어디 썼는지, 이 해외 후원금의 사용처와 종착역을 알 수도 있어요. 국민은행 계좌를 까면. 그 안엔 페이팔 기록도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페이팔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야 총액 깠잖아, 엑셀 보여줬잖아, 야 보이스피싱 경찰서 가서 확인해, 이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 맨날 경찰에 나가 있어. 여러분, 국민은행 계좌는 경찰서에 간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까고 총액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국민은행을 안 깐다, 이거 확신법인 거지. 이 안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갔는가, 정치권에 흘러갔는지, 본인 뭐 주머니 속에 흘러갔는지, 어디 뭐 사는 데 하는지, 그 종착역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국민은행이고요. 국민은행이 열려야 페이팔도 다 열리고, 그게 열리면 자동으로 개국본 김희경의 계산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종원의 국민은행 계좌예요, 국민은행 계좌. 이 사람이 입도 뻥끗 못하는 국민은행 계좌.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 내부에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침묵하고 저기 중립 지키신 분들한테 저 묻고 싶어요. 이거 만약에 검찰이랑 언론에서 먼저 터뜨릴 경우 여러분 얼굴 들 수 있습니까? 이 침묵한 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 무방비로 당하게 돼요. 왜냐? 이 죄자는요, 이종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의 극단의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건 드루킹의 곱하기 1000이에요, 제가 볼 때.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여기에 누구를 엮어도 다 엮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우리 진영 유튜버들 다 날아갈지, 정치권 다 날아갈지, 대권주자 이재명이 날아갈지, 조국이 날아갈지 알 수 없어요. 다 엮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 일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종원 씨 요즘 하는 방송을 보세요. 거의 제정신인가? 이 수준이잖아. 사람을 씹는 걸 2시간을 쉬지 않고 씹어요. 온갖 멸칭을 쓰면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하면은 막 다 순삭하고 하는 짓을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 검찰 앞에서 이제 약점이 잡혀서 이제 통장을 까야 되고 이제 뭐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저 사람이 누구를 걸고 넘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 이종원 자체가요, 지금 우리 진영의 최대의 리스크예요. 이 사건이 검찰의 언론에 의해서 터졌을 때 최대의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이종원 그 자체라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드루킹보다 1000배로 위험합니다, 이 사람. 이 사람 하는 짓을 봐서는. 온갖 거짓말과 거짓 조작이랑 이걸 하는 게, 이게 만약에 검찰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엮고 싶은 사람들 다 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빼놓고 우리 진영이 전무해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요, 누가 다칠지, 얼마나 다칠지, 괴멸 상태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덮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어떤 각도로 터진 건지.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 진영 전체가 나서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진영은 영원히 패배할 겁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